나도 예전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처음 정신과에 갔을 때 약간 그냥 감기약 이런 거 받는 것처럼 이 약만 먹으면 뭐 치료 되겠지 하고 되게 쉽게 생각을 했지. 그 원장 선생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거든. 그래서 그냥 치료가 금방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났나? 그때 1년 정도 후에 확실히 많이 없어졌고, 근데 이상하게 이 약들을 먹었을 때만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번 이 약을 이제 복용한 걸 깜빡했는데 그때는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미 많이 좀 늦은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최근에 여러 책들을 보고 조사를 해보던 중에 이제 이 사람 이야기는 내가 그때 들었으면 진짜 도움이 됐겠다라고 생각한 책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뭐 참고로 이제 내 주장은 아니고 이 사람이 조사를 한 건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국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은 뇌의 문제만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사한 거랑 굉장히 좀 일관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의 정신 건강이 아니라 정서 건강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이 저자는 이 정신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훨씬 효율적인 방법을 이 책에서 너무 쉽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 하리라는 칼럼니스트가 쓴 벌거벗은 정신력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약을 오래 먹고 있거나 아니면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분들에게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해.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좀 제대로 요약을 해줄게. 형도 혹시 약을 먹고 바로 좋아졌어요? 일단 바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대규모 장기 연구인 스타디라는 임상시험을 보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65%에서 80%가 1년 안에 다시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도 항상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고 치료 받고 나면 제발 안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역시 나도 딱 겪었던 현상이어서 눈이 가게 됐지. 아무튼 그래서 저자는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물 치료를 받아도 환자들은 나아지지 않고 아니면 나아지더라도 재발이 되고 그러는 걸까? 뭐 정말 뇌가 고장나서 이 뇌를 치료하기 위한 약을 먹으면 해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돼. 물론 이 저자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에 너무 우울해서 정신과 약을 처음 복용했다고 하게 되고, 그리고 10년 동안 약을 먹고 나서 본인이 느낀 것과 조사한 것을 정리해서 책을 낸 거지. 형이 이 요한 하리라는 작가한테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많이 찾은 것 같은데,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우울증이 진짜 원인인 거야. 요한 하리 이 작가 책 중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거든. 원래는 이 책을 처음 읽고 좋아서 찾아보다가 지금 이제 벌거벗은 정신력이라는 책까지 읽은 건데, 이 저자가 그 벌거벗은 정신력 이 책을 쓸 때 64,000km를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찾고 그리고 책을 쓰게 됐어. 이게 되게 인류학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특히 사회 인류학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조사 방법인데,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파헤친 우울증의 진짜 원인과 약 없이도 우울증이나 불안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게 돼. 결국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뇌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세로토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기를 영국의 정신과 전문의 데이빗 힐리 박사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영국의 정신과 전문의인데 이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이나 불안은 뇌의 문제다, 이 이론은 그냥 제약회사의 마케팅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약 먹고 좋아졌던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 이것도 이제 그가 제시하는 근거를 보게 되면 우울증 척도를 확인하는 해밀턴 척도라는 게 있는데, 이 해밀턴 척도에서 화학적 항우울제가 우울 점수를 개선하는 효과는 평균 1.8점에 불과하다고 해. 이건 내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수면 패턴을 개선했을 때 얻는 효과가 평균 6점 개선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야. 물론 그 1.8점의 개선 자체도 누군가에게는 되게 절실하고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건 사실인데, 왜냐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약만 먹었는데 뭐 내 기분이 1.8만큼 좋아졌다, 그러니까 우울증 약이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그만큼 이제 많을 수가 있는데, 수면 패턴 개선이나 다른 방법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요한 하리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진짜 원인이 이게 아니면 해결책은 뭔지, 요한 하리의 그 핵심 주장은 뭐야? 사실상 이게 이 책의 요약인데, 요한 하리는 우울증은 뇌 고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건 그냥 기능일 뿐이다, 뭐 우울증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신호일 뿐이다. 자, 그래서 요한 하리가 말한 이 신호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해야 돼. 요한 하리는 이 신호는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거든. 뇌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울해진, 불안해진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 고장이 아니라 신호란 얘기인데, 그럼 그 원리는 뭐야?
예를 들어서 손을 불 위에 올리면 뜨겁다 하고 이렇게 뜨겁다고 느끼잖아. 그런데 그건 손의 신경이 고장난 게 아니라 손의 신경이 보내는 일종의 위험 신호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울과 불안은 우리 몸이 보내는 일종의 조난 신호라는 거야.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우울증의 원인 9가지 중 7가지가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즉 단절, 잃어버린 연결에 있었어. 그래서 결국 이 단절이 우울증이나 불안의 원인이 되는 건데, 대표적인 걸 내가 설명을 해줄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대체 뭐랑 연결이 끊어졌다는 건지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줘. 그래서 먼저 요한 하리가 말한 첫 번째 단절은 사람들과의 단절이야. 인간은 원래 이제 옛날부터 부족을 이루면서 살도록 진화를 하게 됐는데, 근데 지금은 역사상 가장 외로운 사회라고도 말을 많이 하잖아.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한 연구를 보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0명 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아. 심한 외로움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흡연하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하거든. 그래서 외로우니까 우울한 건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너무나 정상적인 생존 신호라는 거지. 이런 경우에 외로움을 해결만 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이 없어지는 건데, 이 외로운 사람한테 그냥 뇌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약물만을 투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요한 하리가. 다른 거는 의미 있는 일과의 단절도 이제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 갤럽 조사를 보면 자기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13%밖에 안 된대. 대부분은 그냥 참고 다니거나 심지어 자기 일을 혐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그냥 부푼처럼 느껴지고 내 일에 대한 통제권이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심한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돼. 사실 나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이제 그 항우울제를 먹었을 때 사실 뭐 나도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 공부가 뭐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고, 뭐 다시 말해 공부라는 이 일이 너무 싫어진 거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환자들 정신과 약을 단약시켜드리는 단약 클리닉을 이제 하고 있잖아. 이게 가끔 엄청 때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 일에 정말 보람을 느끼고 살고 있거든. 그래서 환자들이 약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우울증 약 한 100배는 되는 것 같아. 항우울제로 개선된 나의 우울을 보다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성취감 때문에 뭐 우울할 틈이 없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 약간의 불안감은 있을 때도 있고,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정말 내 삶이 그냥 좀 편안해졌다 라고 해야 하나? 그런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공감을 하게 됐어. 또 뭐가 있어?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목격하는 그런 유년기 트라우마와의 단절도 얘기를 하거든. 에이스 연구라는 이제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이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성인기의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과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연관이 있다는 걸 증명했어. 6가지 종류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확률이 4,600%나 더 높았대. 더 엄청난 건 진료실에서 의사가 단 5분간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유감이네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5분 동안 환자를 공감해주고 이해하니까 환자의 우울증과 불안감이 5%나 감소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치심을 해소하고 고통을 인정받는 게 얼마나 강력한 항우울제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지. 또 얘기하는 게 희망과의 단절이야. 살아가면서 내 미래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다, 요즘 이 상태도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많이 유발하게 되거든. 이제 특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내 진료실에 오는 청소년 환자분들한테 내가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봤을 때 몰라요 이런 경우가 거의 99% 이상이거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원인들을 쭉 나열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인 것 같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요한 하리가 지적하는 게 이런 것들이야. 삶에서 나에게 벌어진 일들 또는 내가 지금 느끼는 정서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먹으니까 그 당시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아니면 이게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작 원인들, 그러니까 본인 삶에 녹아있는 원인들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약만 먹고 말아버린다는 거지. 이게 이제 이 요한 하리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건강이라는 용어 대신 정서건강이라는 용어를 쓰자 이렇게 제안을 해.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왠지 내 뇌에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정서 건강이라고 하면 내 감정, 내 현재 상황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어감이잖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나도 엄청 공감하는 부분이야. 정신 건강이 아닌 정서 건강. 그럼 이 원인들을 다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약이 아닌 어떤 대안인 거야? 일단 뭐 요한 하리는 이걸 사회적 처방, 이제 소셜 프리스크라이빙이라고 이제 부르거든. 런던의 의사 샘 에버링턴이 했던 예시를 설명을 하는데 7년간 집안에 갇혀서 지내던 우울증 환자가 있었는데 리사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포함된 그룹에게 병원 뒤편에 황무지를 함께 정원으로 가꾸라는 일종의 과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냐고 욕을 했었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이 흙을 만지고 이제 씨앗을 심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제를 이제 들어주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이제 부족을 형성을 했다고 해.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리사는 정원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 우리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노르웨이의 한 연구는 이런 프로그램이 화학적 항우울제보다 2배 이상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보여줬어. 왜냐면 외로움, 무의미함, 자연과의 단절이라는 근본 원인을 다루었기 때문이야. 이게 지금 내가 딱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뭐 네이버 카페에 이제 단약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시도 중이야. 그럼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당장 해야 할 것들은 뭐야? 가장 중요한 행동은 질문을 바꾸는 거야. 내 뇌가 왜 고장 났을까? 아니면 빨리 우울증을 낫게 하는 방법은 뭘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멈추고 결국 내 삶에서 어떤 게 단초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런 수렁에 빠져 있나?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 그리고 그 원인을 함께 찾아줄 진짜 전문가를 만나야지. 그게 뭐 나라고는 굳이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 사실 나는 요한 하리의 기본적인 주장에 덧붙여서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이 정상화가 되어야 이러한 정서 건강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의견도 있긴 하거든. 아무튼 요한 하리는 진료실에서 환자한테 증상을 묻고 지금 이 정도 강도면은 이 정도 약을 몇 밀리그램 처방하면 되겠네, 이런 진료를 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같이 돌아보면서 그 병의 원인, 뿌리를 찾아내려는 전문가를 찾으라고 해. 오늘 이야기를 요약을 하자면 결국 우울증 치료 진짜 해결책은 뇌나 약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원인을 찾는 거다. 맞지? 진짜 해결책은 당신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는 데에 있어. 그리고 그 원인은 환자의 뇌가 아닌 환자가 살아온 환경, 즉 당신의 삶 그 자체에 있어. 예를 들면 환자의 가정 환경, 부모님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 받은 상처, 뭐 이런 곳에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거든. 이건 내가 수백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 내가 이건 당당하게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 하리는 결국 환자 또는 환자의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라는 그런 일종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야. 문제는 이 신호가 어떤 증상이지만 집중하지 말고 이 신호가 보내는 저 뒤편에 원인이라는 그것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걸 직시해야 돼.